안녕하세요, 여러분. 집안 정리하다 보면 도저히 버릴 수 없는 물건 하나쯤은 있으시죠? 저한테는 그게 낡은 냄비 하나입니다. 오늘 그 냄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지난 주말이었어요. 봄맞이 대청소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겨울 내내 미뤄뒀던 일이었죠. 베란다부터 시작해서 거실, 안방을 거쳐 부엌까지 왔어요. 부엌 찬장 문을 열자 그릇들이 빽빽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것들 좀 봐. 언제 다 쓰려고 이렇게 많이 쌓아뒀어? 남편이 옆에서 혀를 차더군요. 맞는 말이에요. 명절 때나 손님 올 때 쓰는 큰 접시, 요즘은 안 쓰는 사발. 정리할 게 참 많았습니다. 찬장 제일 안쪽 깊숙한 곳을 뒤지다가 제 손이 차가운 금속에 닿았어요. 뭔가 했더니 냄비였습니다. 아, 이게 여기 있었구나. 한참 만에 꺼내보는 냄비였어요. 겉은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행주로 닦아내니 본래 모습이 드러났죠. 스테인리스 냄비. 손잡이는 세월 탓에 검게 그을려 있었고 바닥은 울퉁불퉁했어요. 안쪽 코팅은 진작에 다 벗겨져서 금속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좀 봐. 남편이 다가왔어요. 이거 뭐야? 냄비. 응. 와, 진짜 낡았네. 이거 언제 거야? 글쎄, 한 30년은 넘었을걸. 남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30년? 그럼 이제 좀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봐, 손잡이도 이렇게 그을렸고 안은 코팅도 다 벗겨졌잖아. 우리 작년에 새 냄비 세트 샀잖아. 요즘 냄비들은 가볍고 좋더라고. 이건 무겁기만 하고. 남편 말이 맞았어요. 실제로 냄비를 두 손으로 들어보니 묵직했습니다. 요즘 나오는 가벼운 냄비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무거웠어요. 손잡이도 불안정했고 뚜껑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냄비 바닥을 자세히 보니 희미하게 글씨가 보였어요. 대한민국 제조라는 각인이었습니다. 손끝으로 그 글씨를 따라가 보니 뭔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조금만 더 두자. 아직 쓸만해.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쓸만하긴 뭐가 쓸만해. 이거 언제 썼어? 한 10년은 안 쓴 것 같은데. 남편 말이 사실이었어요. 정말 오랫동안 이 냄비를 쓰지 않았습니다. 새 냄비들이 있으니 굳이 이걸 꺼낼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조금만 더 둬. 왜? 뭐가 아까워서? 남편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좀 더 두고 싶어? 남편은 고개를 가웃거리다가 다른 정리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냄비를 물로 한번 헹궜어요. 물을 받을 때 냄비 안쪽이 반짝였습니다. 코팅은 다 벗겨졌지만 금속 자체는 튼튼했어요. 싱크대에서 냄비를 씻으면서 문득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이 지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립습니다. 특히 이렇게 물건을 만질 때면 더 생각이 나요. 이 냄비는 엄마가 쓰시던 거였습니다. 엄마가 결혼 초에 장만하신 냄비였어요. 아버지가 사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당시로는 비싼 물건이었대요. 냄비를 깨끗이 닦아서 다시 찬장에 넣었습니다. 이번엔 제일 앞쪽에 놓았어요. 잘 보이는 곳에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뒤쪽 깊숙한 곳에 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 냄비로 저녁을 해서 먹었는데 설거지하면서 자꾸 낡은 냄비가 눈에 들어왔어요. 설거지를 끝내고 그 냄비를 다시 꺼냈습니다. 식탁에 놓고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러자 하나둘씩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이 냄비로 요리하시던 모습,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를 올려놓고 무언가 끓이시던 엄마의 뒷모습, 앞치마를 두르시고 국자로 간을 보시던 모습. 엄마, 저도 모르게 냄비에 대고 중얼거렸어요. 차가운 금속이었지만 왠지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냄비를 손으로 쓰다듬어 봤어요. 손잡이 부분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자국, 여기저기 난 작은 흠집들. 하나하나가 엄마의 시간이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그 냄비가 생각났어요. 왜 그렇게 애착이 가는지, 왜 버릴 수 없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어쩌면 그건 단순한 냄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남기고 가신 것들 중 하나. 엄마의 손길이 닿았던 물건. 엄마가 우리 가족을 위해 요리하실 때 사용하셨던 도구. 그냥 냄비가 아니라 엄마의 일부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커피를 마시면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그 냄비 말인데. 응? 아, 그거. 결국 버릴 거야? 아니, 안 버릴 거야. 왜? 엄마가 쓰시던 거거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알겠어. 그럼 계속 두자. 괜찮아.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냥 이해해 주었습니다. 냄비는 그렇게 우리 집 찬장에 남았어요. 쓰지는 않지만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습니다. 가끔 찬장 문을 열 때마다 그 냄비가 보였어요. 그럴 때마다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그리고 감사해요. 그 낡은 냄비 하나가 저한테는 엄마를 기억할 수 있는 소중한 물건입니다. 비록 낡고 오래됐지만 그래서 더 소중해요. 여러분도 그런 물건 하나쯤은 있으실 거예요. 낡았지만 버릴 수 없는 누군가를 기억하게 하는 그런 물건. 저한테는 그게 엄마의 냄비입니다. 냄비를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초등학교 시절이에요. 제가 한 8살, 9살쯤 되었을 때 말이죠. 그때는 맞벌이 부부가 많지 않았어요. 엄마들은 대부분 집에 계셨죠. 우리 엄마도 그랬습니다. 아침에 아버지 출근시키고 저희 남매 학교 보내고 그리고 집안일을 하셨어요. 학교가 끝나면 저는 뛰어서 집에 갔습니다. 요즘 아이들처럼 학원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집으로 왔어요. 그때가 참 좋았던 게 집에 가면 엄마가 계셨거든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제일 먼저 냄새가 났어요. 무언가 끓고 있는 냄새. 대부분 김치찌개였습니다. 가끔은 된장찌개였고요. 엄마, 다녀왔어요. 큰 소리로 외치면서 신발을 벗었어요. 그러면 부엌에서 엄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왔니? 손 씻고 숙제부터 해. 네. 하지만 숙제는 나중이었어요. 저는 먼저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가 뭘 하시나 보려고요. 우리 집 부엌은 좁았어요. 지금 우리 아파트 부엌의 절반도 안 됐을 겁니다. 1980년대 연립주택 부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좁은 부엌이 제게는 세상에서 제일 포근한 곳이었어요. 가스레인지 위에는 항상 그 냄비가 있었습니다. 스테인리스 냄비. 뚜껑을 살짝 열어놓고 뭔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엄마, 뭐해요? 김치찌개. 와, 김치찌개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었거든요. 엄마가 국자로 한번 저어 보시더니 간을 보셨어요. 조금 맛을 보시고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괜찮네. 오늘 아빠 일찍 오신다니까 맛있게 해야지. 엄마는 항상 그러셨어요. 별것 아닌 음식이어도 정성껏 만드셨습니다. 김치찌개 하나 끓이는데도 여러 번 간을 보시고 불 조절도 세심하게 하셨어요. 엄마, 나 배고파요. 조금만 기다려. 금방 돼. 냄비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김치찌개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습니다. 군침이 돌았어요. 엄마, 맛있겠다. 그치? 엄마 손맛이야. 이 냄비로 하면 더 맛있어. 냄비가 맛있게 해줘요? 그럼. 냄비가 좋아야 음식이 맛있어. 이 냄비는 내 아빠가 결혼할 때 사준 거야. 비싼 거였어. 엄마가 냄비를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당시 저는 그게 뭐가 그리 대단한가 싶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엄마한테는 정말 소중한 물건이었던 거예요. 겨울이었어요. 밖은 추웠고 눈이 펑펑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니 엄마가 된장국을 끓이고 계셨어요. 역시 그 냄비로요. 엄마, 추워요. 코를 훌쩍이면서 방에 들어갔어요. 손이 꽁꽁 얼어 있었습니다. 어머,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 이리 와봐.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엄마 손은 따뜻했습니다. 부엌에서 요리하셔서 그런지 항상 따뜻하셨어요. 된장국 먹으면 몸이 따뜻해진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는 냄비에서 된장국을 한 그릇 떠서 식탁에 놓아주셨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국이었습니다. 호호 불어서 먹어.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뜨거웠지만 고소했습니다. 두부, 감자, 호박이 들어간 된장국. 평범한 음식이었지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맛있어요. 그치? 엄마가 정성껏 끓였어. 한 그릇 다 먹고 나니 정말로 몸이 따뜻해졌습니다. 얼었던 손도 녹았어요. 중학생이 되어서도 그 냄비는 우리 집 부엌을 지키고 있었어요.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방문을 노크하셨어요. 공부하니? 네. 라면 끓여줄까? 네. 좋아요. 야식으로 라면만 한 게 없었거든요. 엄마는 부엌으로 가셨고 저는 계속 공부했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엄마가 라면을 가져오셨습니다. 여기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먹어. 역시 그 냄비에 끓인 라면이었어요. 엄마는 라면에 달걀도 하나 넣어주셨습니다. 파도 송송 썰어서요. 엄마, 감사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 내일 시험이지? 네. 엄마는 제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 나가셨어요. 라면을 먹으면서 힘이 났습니다. 엄마가 끓여주신 거니까요. 제가 아플 때도 엄마는 그 냄비를 꺼내셨어요. 감기에 걸려서 열이 나던 날이었습니다. 학교도 못 가고 집에서 누워 있었어요. 엄마, 목이 아파요. 알았어. 엄마가 미역국 끓여줄게. 엄마는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냄비로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하셨어요. 미역 삶는 냄새가 방까지 들어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엄마가 미역국을 가져오셨어요. 자, 이거 먹으면 금방 나을 거야. 엄마 손은 약손이야.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따뜻하고 고소했습니다. 목이 아팠지만 그래도 맛있었어요. 맛있어요. 그치? 많이 먹어. 그날 미역국을 먹고 푹 자고 나니 정말 열이 내렸어요. 엄마 말씀대로 금방 나았습니다. 명절 때도 그 냄비는 빠지지 않았어요. 설날이면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큰아버지 댁, 작은아버지 댁까지 한 10명은 넘게 모였던 것 같아요. 엄마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떡국을 준비하셨어요. 역시 그 냄비로요. 냄비가 하나밖에 없으니 여러 번 끓여야 했습니다. 엄마, 도와줄까요? 아니, 괜찮아. 내는 손님들 상대하고 있어. 엄마는 혼자서 부엌 일을 하셨어요. 떡국 끓이고,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쉴 새 없이 움직이셨습니다. 냄비에 육수를 끓이는 엄마의 뒷모습을 지금도 기억해요. 국자로 육수를 떠서 맛을 보시고 소금을 조금 더 넣으시고
다시 맛을 보시고 이 냄비 하나면 세상 모든 요리를 다 할 수 있어. 엄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그 냄비로 국도 끓이고 찌개도 하고 탕도 끓이고 심지어 밥도 했어요. 만능 냄비였죠. 그때는 몰랐어요. 엄마가 그 냄비를 얼마나 아끼셨는지. 그냥 평범한 냄비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엄마한테는 정말 특별한 물건이었던 거예요. 그 냄비로 30년 넘게 요리하시면서 우리 가족을 먹이셨어요. 아침, 점심, 저녁, 하루도 빠짐없이. 아플 때는 미역국 끓여주시고, 시험 때는 라면 끓여주시고, 명절 때는 떡국 끓여주시고, 그 모든 시간이 그 냄비에 담겨 있었어요. 냄비 바닥의 그 으름, 손잡이의 흠집, 안쪽 코팅이 벗겨진 자국. 하나하나가 엄마의 시간이었습니다. 엄마는 그 냄비를 마법의 냄비라고 부르셨어요. 무슨 요리든 맛있게 만들어주는 냄비라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마법은 냄비에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엄마의 손에 있었던 거죠. 엄마의 사랑에 있었던 겁니다. 엄마, 그때는 몰랐어요. 매일 당연하게 먹었던 그 음식들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지금은 알아요. 그리고 그리워요. 오늘은 엄마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 합니다. 그 냄비에 얽힌 엄마의 삶말이에요. 엄마는 22살에 아버지와 결혼하셨어요. 1970년대 초반이었죠. 그때는 지금처럼 연애 결혼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중매로 만나서 몇 번 만나보고 결혼하는 게 보통이었어요. 엄마와 아버지도 그랬대요. 중매로 만나서 석 달 만에 결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결혼식 사진을 보면 엄마는 정말 예뻤어요. 하얀 한복을 입으시고 수줍게 웃고 계셨죠. 신혼살림을 차릴 때 아버지가 엄마한테 물어보셨대요. 뭐가 필요해? 냄비요. 좋은 냄비 하나만 있으면 돼요. 엄마는 다른 건 다 좀 부족해도 괜찮은데 냄비만큼은 좋은 걸로 갖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당시로는 비싼 스테인리스 냄비를 사주셨습니다. 이거 비싼 거야. 평생 쓸 수 있대.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다는군요. 엄마는 그 냄비를 받아들고 정말 기뻐하셨대요. 고마워요. 소중히 쓸게요. 그리고 정말로 소중히 쓰셨어요. 30년이 넘도록 말이죠. 신혼 초에는 아버지와 단둘이 사셨어요. 작은 연립주택이었지만 엄마한테는 궁전 같았대요. 내 집이 생겼으니까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냄비로 아침을 준비하셨어요. 된장국, 미역국, 콩나물국. 매일 다른 국을 끓이셨습니다. 여보, 오늘은 뭐예요? 된장국이에요. 맛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회사 가시기 전에 아침을 드셨어요. 엄마가 끓인 국, 엄마가 지은 밥, 엄마가 담근 김치. 소박했지만 따뜻한 아침상이었습니다. 저를 낳으신 건 결혼 2년 차였어요. 1974년이었죠. 엄마는 저를 낳고 산후조리를 하실 때도 그 냄비를 쓰셨대요. 미역국은 산모한테 최고야. 외할머니가 매일 그 냄비로 미역국을 끓여주셨다고 합니다. 엄마는 그 미역국을 먹으면서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제가 자라면서 엄마는 더 바빠지셨어요. 아기 돌보고 집안일하고 밥하고 쉴 틈이 없으셨죠. 그래도 끼니는 절대 거르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바빠도 제때 밥을 차려주셨습니다. 그 냄비로 국을 끓이시고 찌개를 하시고 밥은 제때 먹어야 해. 그래야 건강하지. 엄마의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을 빠짐없이 챙기셨습니다. 제가 5살 때 동생이 태어났어요. 남동생이었죠. 엄마는 두 아이를 키우느라 더 정신 없으셨을 텐데 한 번도 내색하지 않으셨어요. 엄마, 배고파요. 알았어. 금방 줄게.
그 냄비로 뭔가를 후다닥 끓이셔서 주셨어요. 라면이든 국이든 뭐든지요. 엄마 손맛이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이었어요. 아버지 사업이 잘 안 됐습니다. IMF 이전이었지만 경기가 좋지 않았거든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어요. 엄마는 아버지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괜찮아요. 우리 잘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엄마는 걱정이 많으셨을 거예요. 어떻게 5식구를 먹여 살릴지 고민하셨을 겁니다. 그때부터 엄마의 요리가 조금 달라졌어요. 고기가 줄어들었고 채소가 많아졌죠. 하지만 엄마는 그걸 내색하지 않으셨어요. 채소가 몸에 좋아. 많이 먹어. 김치찌개를 끓이실 때도 고기는 조금만 넣으시고 김치와 두부를 많이 넣으셨어요. 된장찌개도 마찬가지였죠. 고기는 없어도 정성은 넣을 수 있잖니. 엄마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엄마는 그 냄비로 기적을 만드셨어요. 별것 아닌 재료로도 맛있는 음식을 만드셨거든요. 감자 몇 개, 양파 하나, 당근 조금. 이런 걸로도 훌륭한 찌개를 끓이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요? 냄비가 좋으니까. 그리고 엄마 마음이 들어가 있으니까. 엄마는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예요. 아버지 사업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빚까지 지게 됐어요. 우리 가족은 큰 위기를 맞았죠. 그때 엄마가 얼마나 힘들으셨을지 지금은 알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시 엄마는 한 번도 우시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늘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전히 새끼를 챙겨주셨습니다. 밥은 먹어야 힘이 나지. 아무리 힘들어도 밥상은 차리셨어요. 그 냄비로 국을 끓이시고 우리를 먹이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엄마는 새벽 배달 일을 시작하셨어요.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서였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일하러 가시고 7시에 돌아오셔서 우리 아침을 차리셨어요. 그리고 또 일하러 나가셨습니다. 그렇게 바빴는데도 아침은 꼭 끓여주셨어요. 그 냄비로 된장국이든 미역국이든 뭐든지 끓이셔서 우리 앞에 놓아주셨습니다. 빨리 먹어. 학교 늦겠다. 엄마는 피곤하셨을 텐데 한 번도 내색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대학에 갈 때까지 엄마는 매일 도시락을 싸주셨어요. 그 냄비로 밥을 해서 반찬을 넣어서 정성껏 싸주셨죠. 학교 가서 굶으면 안 돼. 꼭 먹어. 네, 엄마. 도시락을 받아들고 학교에 가면 점심시간이 기다려졌어요. 엄마가 싸준 도시락이 있으니까요. 동생이 군대에 갔을 때도 그랬어요. 엄마는 면회 갈 때마다 그 냄비로 끓인 미역국을 보온병에 담아 가셨어요. 엄마가 끓인 미역국이야. 먹으면 힘날 거야. 동생은 그 미역국을 먹으면서 울었대요. 엄마 생각에요. 아버지가 편찮으셨을 때도 엄마는 그 냄비를 썼어요. 아버지가 입맛이 없다고 하시면 엄마는 죽을 끓이셨습니다. 여보, 이거 드세요. 기운 나실 거예요. 호박죽, 잣죽, 전복죽. 영양 있는 죽을 끓이셔서 아버지 드시게 했어요. 엄마는 밤새 아버지 곁을 지키시면서 죽을 끓이셨어요. 그 냄비로요. 한 숟가락씩 떠서 아버지 입에 넣어드리셨습니다. 맛있어요. 다행이다. 많이 드세요. 엄마의 정성 덕분이었을까요? 아버지는 다시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그 모든 시간 동안 그 냄비는 함께 있었습니다. 엄마의 곁에서요. 냄비 바닥에 그 흐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이 쓰셨는지. 손잡이의 흠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쓰셨는지. 그 하나하나가 엄마의 세월이에요. 우리를 위한 헌신이죠. 결혼 초부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엄마는 그 냄비로
우리를 먹이셨어요.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한결같이 그 냄비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 냄비는 엄마의 일생을 담고 있어요. 엄마의 사랑을 담고 있죠. 저는 그 냄비를 볼 때마다 생각해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지, 평범해 보이지만 얼마나 위대하셨는지, 그 작은 냄비 하나로 5식구를 30년 넘게 먹이신 거예요. 그것도 정성껏 사랑을 담아서요. 엄마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건 3년 전 가을이었어요.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가셨는데 일주일을 못 버티셨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갑작스러운 거라 어쩔 수 없었다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엄마, 중환자실 밖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남편이 곁에서 위로해줬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잘해드릴걸. 후회가 밀려왔어요. 효도를 제대로 못했다는 생각, 엄마한테 잘 못해드렸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엄마는 결국 깨어나지 못하셨어요. 그렇게 가셨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멍했어요.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정말 돌아가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49제를 지낸 후 친정집 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사시기 어려워서 오빠네로 가시기로 하셨거든요. 집에 가니 모든 게 엄마 생전 그대로였어요. 엄마 옷, 엄마 신발, 엄마가 쓰시던 물건들. 하나하나 보면서 또 울었습니다. 부엌에 들어갔어요. 가스레인지 위에 그 냄비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쓰시던 그 냄비요. 냄비를 들어보니 아직 엄마 손때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언니 괜찮아? 오빠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응. 이것들 어떻게 하지? 그릇이랑 냄비들. 오빠가 찬장을 열어보며 물었어요. 그냥 필요한 거 가져가고 나머지는 기부하자. 응. 그게 좋겠다. 오빠가 찬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냄비를 들고 있었습니다. 놓을 수가 없었어요. 이건 큰딸이 가져가. 오빠가 냄비를 보더니 말했어요. 응? 엄마가 제일 아끼시던 거잖아. 내가 가져. 그래도 돼? 그럼. 엄마도 그러시길 원하실 거야. 오빠는 웃으면서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저는 그 냄비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그 냄비의 진짜 무게를 느꼈어요. 단순히 금속의 무게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엄마의 세월, 엄마의 사랑의 무게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그 냄비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차 뒷좌석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룸미러로 뒷좌석을 보니 냄비가 보였어요. 마치 엄마가 뒷자리에 앉아 계신 것 같았습니다. 엄마. 운전하면서 자꾸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걱정스럽게 쳐다봤지만 저는 괜찮다고 손을 흔들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냄비를 부엌에 가져왔습니다. 싱크대에 놓고 깨끗이 씻었어요. 물로 헹구면서 또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냄비로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엄마가 해주시던 대로요. 된장을 풀고 두부를 넣고 호박을 넣고 마늘을 넣고 엄마가 하시던 대로 했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된장찌개 냄새가 부엌에 퍼졌습니다. 엄마가 끓이시던 그 냄새였어요. 그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냄비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이 와서 안아줬지만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된장찌개가 다 끓었어요. 한 그릇 떠서 먹어봤습니다. 엄마 레시피대로 했는데 똑같은 맛이 안 났어요. 뭔가 부족했습니다. 된장도 같고 재료도 같은데 맛이 달랐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빠진 건 엄마의 손길이구나. 엄마의 사랑이구나. 아무리 똑같이 해도 엄마 맛은 낼 수 없었어요. 그게 더 슬펐습니다. 그 후로 가끔 그 냄비를 꺼냈어요. 뭔가를 끓일 때마다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냄비 손잡이를 잡을 때면 엄마 손을 잡는 것 같았어요. 따뜻하고 든든한 느낌이었죠. 어느 날 남편이 물었어요. 여보, 그 냄비가 뭐가 그렇게 특별해? 글쎄, 설명하기 어려워. 그냥 냄비잖아. 아니야. 냄비가 아니야. 그럼 뭐야? 엄마야. 남편이 고개를 갸웃했지만 저는 정말로 그렇게 느꼈어요. 그 냄비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남기고 가신 사랑의 증표였어요. 엄마 기일이 되면 저는 그 냄비로 제사 음식을 준비해요. 엄마가 좋아하시던 미역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냄비에서 김이 오를 때면 엄마가 곁에 계신 것 같아요. 엄마 잘 지내고 있어요? 저 보고 싶으시죠? 저도 보고 싶어요. 냄비를 쓰다듬으면서 혼잣말을 해요. 엄마가 들으시는 것 같거든요. 그 냄비는 이제 저한테 가장 소중한 물건이 됐어요. 엄마를 기억할 수 있는, 엄마를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물건이니까요. 여러분도 그런 물건 있으시죠? 돌아가신 분이 쓰시던 물건. 볼 때마다 그분이 생각나는 그런 물건. 저한테는 그게 엄마의 냄비입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3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하지만 그리움은 여전해요. 아니, 어쩌면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그 냄비는 여전히 우리 집 찬장에 있어요. 가끔 꺼내서 쓰지만 자주는 못 써요. 쓸 때마다 엄마 생각에 눈물이 나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지난주에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지난주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엄마, 나왔어. 딸아이 목소리였어요. 우리 딸 지수예요. 올해 30살이죠. 작년에 결혼했고요. 문을 열자 딸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품에 뭔가를 안고 있었습니다. 어머, 손주. 생후 20일 된 제 첫 손주였어요. 너무 작고 예뻤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서 왔어. 딸이 피곤한 얼굴로 웃었어요. 출산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친정에 오느라 힘들었을 거예요. 어서 들어와. 아이고, 우리 손주 보러 왔구나. 아기를 받아 안았어요. 작고 포근했습니다. 눈을 감고 자고 있었죠. 문득 엄마 생각이 났어요. 엄마도 이렇게 손주를 안아보고 싶으셨을 텐데. 엄마, 괜찮아? 딸이 제 얼굴을 보며 물었어요. 응, 괜찮아. 할머니 생각이 나서. 나도 할머니 생각 많이 나. 할머니가 이 아기 보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둘이 잠시 말없이 아기를 보다가 거실로 들어갔어요. 딸을 소파에 앉히고 차를 끓여왔습니다. 딸은 정말 피곤해 보였어요. 산후조리원 어때? 좋긴 한데 음식이 좀 질렸어. 매일 비슷비슷하거든. 딸이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미역국 좀 끓여줘. 엄마 손맛이 너무 그리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도 예전에 엄마한테 똑같은 말을 했거든요. 그래, 엄마가 해줄게. 금방 끓여줄게. 부엌으로 갔어요. 어떤 냄비로 끓일까 생각하다가 문득 그 냄비가 떠올랐습니다. 찬장을 열고 그 낡은 냄비를 꺼냈어요. 엄마가 쓰시던 냄비요. 한참 만에 꺼내는 거였습니다. 냄비를 씻으면서 생각했어요. 엄마도 저 낳았을 때 이 냄비로 미역국을 끓이셨겠지. 그리고 저도 딸 낳았을 때 엄마가 이 냄비로 끓여주셨고, 이제는 제가 딸한테 이 냄비로 미역국을 끓여주네요. 미역을 불리고 참기름을 두르고 소고기를 넣고 엄마가 해주시던 대로 했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미역국 끓는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습니다. 엄마, 냄새 좋다. 거실에서 딸이 소리쳤어요. 조금만 기다려. 국간장으로 간을 맞추고 마늘을 넣고 마지막으로 파를 넣었어요. 완성이었습니다. 한 그릇 떠서 식탁에 놓았어요. 지수야, 나왔어. 딸이 아기를 안고 식탁으로 왔어요. 딸은 냄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이거 할머니 냄비잖아. 응, 너 알았어? 당연하지. 어릴 때 할머니가 이 냄비로 요리해 주셨잖아. 잊을 수가 없어. 딸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릴 때 외할머니 집에 가면 엄마가 이 냄비로 요리해 주셨던 거리요. 엄마가 아직 갖고 있었구나. 버리지 않았네. 응, 못 버리겠더라. 할머니가 너 낳았을 때도 이 냄비로 미역국 끓여주셨어. 정말? 그럼. 그리고 내가 나 낳았을 때도 할머니가 이걸로 끓여주셨지. 딸이 냄비를 쓰다듬었어요. 그럼 이제 4대째네. 할머니, 엄마, 나, 그리고 내 아기까지. 그렇네. 4대가 이어진 거지. 둘이 잠시 말없이 냄비를 바라봤어요. 그 오래된 냄비에 4대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얼른 먹어. 식기 전에. 딸이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그러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이거 왜 맛없어? 아니, 너무 맛있어. 할머니가 해주시던 맛이야. 응? 정말이야.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맛이야. 엄마, 어떻게 똑같이 했어? 저도 신기했어요. 제가 끓인 건데 할머니 맛이 난다니요. 어쩌면 이 냄비가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엄마가 수없이 끓이셨던 그 맛을요. 딸이 미역국을 먹으면서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 할머니 생각나? 할머니가 보고 싶어. 나도 그래. 우리 모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미역국을 먹었어요. 각자 엄마를, 할머니를 생각하면서요. 아기가 칭얼거렸어요. 딸이 아기를 안아서 젖을 물렸습니다. 아기는 열심히 젖을 빨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렇게 사랑은 이어지는구나. 엄마가 저한테, 제가 딸한테, 딸이 손주한테. 딸이 수유를 마치고 아기를 재웠어요. 그리고 부엌으로 왔습니다. 엄마, 나도 미역국 끓이는 거 배우고 싶어? 응? 갑자기? 응? 우리 아기한테도 나중에 해주고 싶어? 할머니 레시피로. 딸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려줄게. 우리는 함께 부엌에 섰어요. 저는 딸한테 하나하나 알려줬습니다. 미역은 이렇게 불려야 해. 너무 오래 불리면 물러지거든. 응. 참기름은 이 정도 넣고 소고기는 이렇게 볶아. 할머니도 이렇게 하셨어? 그럼. 할머니한테 배운 거야. 딸이 조심스럽게 재료를 넣었어요. 서툰 손길이었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끓이기 시작했어요. 김이 올라왔습니다. 엄마, 냄비가 정말 좋은 거였구나. 이렇게 오래 쓸 수 있다니. 그러게. 할머니가 결혼하실 때 외할아버지가 사주신 거래. 비싼 거였대. 그럼 몇 년 된 거야? 안. 50년? 아니, 그보다 더 됐을걸. 헐, 진짜? 딸이 놀라서 냄비를 다시 봤어요. 50년 동안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린 냄비네. 그렇지. 그러니까 소중한 거야. 미역국이 보글보글 끓었어요. 딸이 국자로 떠서 맛을 봤습니다. 엄마, 간이 어때? 조금만 더 넣어. 이 정도? 완벽해. 딸이 자랑스러워했어요. 처음 끓인 미역국이 잘 됐거든요. 엄마, 나중에 이 냄비 내가 물려받아도 돼?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내가 가져.
고마워, 엄마. 소중히 쓸게. 그리고 나중에 우리 아기한테도 물려줄게. 딸이 냄비를 쓰다듬었어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를 대하듯 조심스럽게요. 그날 저녁 딸이 끓인 미역국을 함께 먹었어요. 셋이서요. 저, 남편, 그리고 딸. 맛있다. 남편이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지수가 잘 만들었네. 딸이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가 가르쳐줘서 그래. 그리고 할머니 냄비니까.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 때 딸이 물었어요. 엄마,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 할머니?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엄마는 어떤 분이셨을까요? 따뜻한 분이셨어. 항상 우리를 먼저 생각하셨지. 엄마처럼? 응. 어쩌면 나보다 더 따뜻하셨을 거야.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닮았네, 엄마.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고마워. 나도 엄마처럼,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 우리 아기한테 따뜻한 엄마가 되고 싶어. 넌 이미 좋은 엄마야. 딸을 안아줬어요. 딸도 저를 꽉 안았습니다. 그날 밤 딸과 손주는 우리 집에서 자고 갔어요. 딸이 피곤해해서 쉬라고 했거든요. 손주를 재우고 나서 저는 다시 부엌에 갔어요. 그 냄비를 꺼내서 깨끗이 닦았습니다. 냄비를 닦으면서 엄마한테 속삭였어요. 엄마, 4대째 잘 이어가고 있어요. 지수도 배웠어요. 손주한테도 해줄 거래요. 냄비가 반짝였어요. 마치 엄마가 웃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이 냄비 남겨주셔서, 우리 가족 사랑해주셔서 눈물이 또 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한 눈물이었습니다. 냄비를 다시 찬장에 넣었어요. 제일 앞쪽 잘 보이는 곳에요. 언젠가 이 냄비는 딸한테 갈 거예요. 그리고 딸은 손주한테 물려줄 거고요. 그렇게 계속 이어질 겁니다. 냄비 하나지만 거기엔 우리 가족의 역사가 담겨 있어요. 엄마의 사랑, 제 사랑, 딸의 사랑,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모든 사랑이요.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물건을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요. 제게는 그게 엄마의 냄비입니다. 여러분한테도 그런 게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소중히 간직하세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세요. 그게 사랑을 이어가는 방법이니까요. 오늘도 저는 그 냄비를 보며 엄마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요.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보고 싶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엄마는 늘 제 곁에 계시다는 걸요. 그 냄비 안에, 제 마음 안에, 그리고 딸과 손주에게 이어진 사랑 안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세요. 사랑하는 분들은 늘 우리 곁에 계신다고요. 우리가 그분들을 기억하는 한, 그분들의 사랑을 이어가는 한 계속 함께 하신다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분들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밥 한 끼 드세요. 그게 가장 큰 행복이니까요. 감사합니다.